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레벨1 강의, 가을학기 첫 강의를 맺게 된 레벨1 멘토 최영입니다. 자, 저번에 순천 여름 캠프에서 선생님 봤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아마 이번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다가가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봄학기에 보여줬던 좋은 모습 선생님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번 가을학기에도 여러분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 자, 오늘 여러분 공부할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익숙한 주제고 항상 보는 주제입니다. 자, 영화 한 편 짧게 감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주제 공부할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잘 보셨죠?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 매트릭스에서 주인공인 네오가 악당인 스미스 요원에게 총알을 쏘는데 그 스미스 요원이 굉장히 빠르게 총알을 피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 총알은 거의 1초에서 700에서 900m라는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가기 때문에 스미스 요원이 그 총알을 피하려면 거의 0.01초 간격으로 총알을 피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영화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스미스 요원의 움직임을 연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효과를 사용했을까요? 그렇죠. 스미스 요원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스미스 요원을 따라다니는 어떤 흐릿한 이미지들, 스미스 요원의 이전 몸 동작들이 흐릿한 이미지로 스미스 요원을 따라다니면서 마치 스미스 요원의 몸이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죠. 자, 오늘 여러분이 공부할 주제가 뭔지 약간 감을 잡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는 바로 이런 흐릿한 이미지, 어떤 물체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때 보는 이 흐릿한 이미지를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보게 되는가가 아마 오늘의 공부 주제가 될 겁니다. 자, 본격적인 주제로 가기 전에 여러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잔상 효과들 몇 가지 찾아볼게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캠프파이어 할 때 야광봉 하나씩 사고 들고 가죠. 그렇죠? 야광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 캠프파이어 같은 건 어두운 데서 하니까 이 야광봉들 여러 번 이렇게 흔들면 빠른 속도로 흔들면 마치 부채꼴 모양처럼 보이죠. 여러분 PPT에 보는 것처럼. 또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를 많이 치는데 이 기타 줄을 한번 튕기면 이 줄이 굉장히 빠르게 진동을 하니까 마치 여러 가닥인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 줄이 한 가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닥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굉장히 여러분들 주변에서 잔상 효과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잔상 효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워크북에 전부 나열해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배울 주제가 뭔지 약간 그림을 명확하게 그림을 좀 감을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로 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말을 했듯이 물체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때 생기는 우리가 보게 되는 흐릿한 이미지, 한자로 나물 잔자에 형상 상자 써서 잔상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그 원리를 한번 우리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집으로 다 배달이 됐을 겁니다. 이 라이트 블루밍 키트 여러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이 키트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LED도 다 같이 있을 건데 그 LED를 가지고 우리 간단하게 잔상 효과를 만들 수 있는 회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오늘 두 번째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목표인 잔상 효과가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잔상이라는 용어가 약간 어렵죠? 선생님이 이제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잔이라는 거는 남을 잔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잔돈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남을 잔자 써서 남다. 그 다음에 상은 어떤 물체의 생김새 혹은 모습, 형태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잔상이라는 거는 아까 여러분 스미스 요한한테서 봤듯이 어떤 남아있는 모습을 잔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잔상을 보게 되는 이유를 알려면 먼저 우리 눈이 어떻게 물체를 보게 되는가 그걸 이해를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어두운 방에서 물체를 보려고 하면은 절대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빛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불을 딱 켜면은 이제 물체가 보이게 되는데 과연 그러면 빛이 어떻게 되길래 우리가 물체를 보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물체의 모양대로 빛들이 와서 튕겨져 나온 다음에 우리 눈에 와서 이 물체의 모양대로 빛이 오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아, 마우스는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그 물체의 모습이 머릿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잔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잔상은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우스를 봤는데 우리가 마우스의 모습이 생겼다고 합시다. 머릿속에.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바로 사라지지가 않고 약 0.06초 정도
서서히 흐릿해지면서 사라집니다. 이 서서히 흐릿해져가는 이미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잔상이에요. 남아있는 모습. 자, 이렇게 잔상 효과를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선풍기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선풍기 날개 가만히 정지했을 때는 그냥 날개 다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원을 켜면, 뭐 미풍으로 전원을 켜면 선풍기 날개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날개 모양이 보이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워낙에 선풍기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선풍기의 잔상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원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이 선풍기 날개를 하나의 원으로 보게 되는 것도 잔상 효과가 여러분 눈에 잔상 효과가 나타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라이트 블루밍 키트, 여러분이 받은 이 키트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각각의 회로 부품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두 번째 미션을 수행하러 한번 가봅시다. 자, 먼저 노란색으로 생긴 회로 기판부터 먼저 볼게요. 이 회로 기판의 이름은 PCB 기판이라고 하는데, 자, P는 프린트, 자, 인쇄, 그리고 C는 서큐트, 회로, 그리고 B는 보드라 해서 한글말로는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노란 선으로 회로의 구멍마다 선으로 이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 회로의 이제 회로가 이 위에 인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구멍 뚫린 데에다가 각각의 회로 부품을 넣어주면, 이 회로 부품을 넣고 납땜을 해주면 이 회로가 작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이 동그랗게 생긴 버튼같이 생긴 이 노브하고 이 은색의 엔코더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노브를 이 엔코더의 머리에다가 끼워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끼워서 이 노브를 돌리면 이제 신호가 입력이 돼요. 이 엔코더에 신호가 입력이 되면 이 엔코더는 이 회로상에서 여기에 위치를 하는데, 이쪽에 위치를 하는데, 여기서 여기 이렇게 거미같이 생긴 타이니에다가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엔코더의 머리를 돌려주면 타이니로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그 신호가 그냥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타이니가 해석을 할 수 있게 살짝 바꿔서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약간 이제 거미같이 생겼다고 말을 했던 이 타이니에는 프로그램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타이니는 여기 이 PCB 기판에 약간 우측에 끼워져서 각각의 LED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LED 켜져라, 몇 번 LED 켜져라 하고 그 프로그램이 명령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회로가 작동을 하려면 전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건전지가 바로 그 전원 역할을 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이 동그란 부품은 이름이 버저라고 하는데, 버저는 여기에 끼워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버저의 역할은, 이 버저 안에는 전자석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자석 약간 어떤 철판 같은 건데, 여러분 회로에서 전류가 들어오면 이 전자석이 진동을 해요. 떨리면서 이제 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는 게 버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완성된 키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돌릴 텐데, 이 돌릴 때 소리가 나면 바로 이 버저에서 소리가 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회로가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선생님이 여기 완벽하게 만든 거 가지고 있는데, 자, 아까 버튼같이 생긴 걸 노브라고 했죠. 자, 이 노브를 돌리면 엔코더의 머리가 돌아갑니다. 엔코더의 머리가 돌아가면 여기에 있는 타이니에 신호가 입력이 되고, 이 타이니에 있는 프로그램이 그 신호를 처리를 해서 각각의 7개의 LED 중에 어떤 거 켜져라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돌릴 때 이 동그란 버전은 소리를 내는 거고, 이 건전지는 이제 회로에 전원을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각각의 회로 부품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회로에서 신호가 어떻게 가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우리 제작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인두를 사용을 해서 납땜을 하게 될 텐데,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 몇 가지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로 이 인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상을 입을 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조심하시고, 자, 두 번째로 납땜을 수월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이걸 충분히 뜨겁게 해놔야 돼요. 약간 덜 뜨겁게 해놓으면 납이 잘 안 녹아서 여러분 납땜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꼭 약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냐면, 이 인두에서 플러그를 꽂아놓고 오랜 시간 기다려놨을 때 약간 연기가 살짝 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충분히 뜨거워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 납연기 여러분 몸에 해롭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꼭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생님이 당부 하나 할게요. 꼭 부모님이 계실 때 부모님의 지도를 받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시범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하나 해보는 정도만 여러분들 해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납땜 할 때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제작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먼저 우리 본격적으로 회로 납땜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주어진 이 여분 기판 가지고 납땜 어떻게 하는지 요령부터 배워봅시다. 자, 여러분 납땜 자체는 간단해요. 여기에 여러분이 납땜하고 싶은 자리에 땜납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인두를 살짝 갖다 대서 살짝 스며들게만 하고 바로 인두 떼시면 그게 납땜인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이 구멍에 납땜을 했을 때 여러분이 납을 너무 많이 해서 이 구멍이 붙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납땜을 실패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 마찬가지로 이 납을 다시 녹여주면 돼요. 다시 녹여서 이렇게 떼줘야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연결이 되었으면 반드시 잘못한 거니까 여기 중간 부분을 녹여서 납을 떼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여러분 LED 여러분 받은 거 다 꺼내 봅시다. 자, 여러분 LED 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LED에는 긴 다리 있고 짧은 다리가 있는데 이 긴 다리가 여기 PCB 기판에 보이는 플러스에 오도록 여러분 끼워주세요. 자, 끼웠으면 적당한 길이로 넣어서 굽혀줍시다. 굽혀서 살짝 고정이 되면 이제 여기다가 납땜을 할 거예요. 근데 이 LED 다리 간의 간격이 좀 좁기 때문에 여러분이 납땜할 때 특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렵다 싶으면 꼭 부모님이 먼저 하시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싶으면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납땜을 시작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것처럼 납땜은 살짝만 베어들게 하면 돼요. 땜납에 갖다 대고 납땜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옆으로 베어갈까 약간 걱정이 되면 여러분 종이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이렇게 갖다 대고 나서 그 다음에 납땜을 하셔도 돼요. 자, 여기 잘 안 보이네. 이렇게 종이를 갖다 놓고 가려놓고 납땜하시면 훨씬 편해요. 자, 그러면 살짝 베어들게만 이렇게 하면은 납땜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LED 7개 전부 납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쭉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LED 다리들은 보기 흉하니까 여러분들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가위로도 충분히 자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길이를 잘라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LED 납땜하고 그 다음에 다리 잘라내는 것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는 좀 어려운 납땜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소켓을 여기다가 끼우시고요. 여기 PCB판 뒷면에다가 끼우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다리들이 여러 개 있죠. 자, 그런데 이걸 그냥 놓고 납땜을 하면 약간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납땜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전지 하나 받쳐놓고 합시다. 자, 소켓을 납땜한 후에는 여러분 버저 아까 그 동그란 부품을 여러분 이 버저를
끼울 건데 여러분 방향에 꼭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방향이 여기 흰 글씨가 써 있죠. 이 흰 글씨가 소켓의 반대로 가게 끼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흰 글씨가 소켓 반대편을 향하게 끼워 주시고 마찬가지로 납땜을 할게요. 다음으로는 엔코더를 납땜을 할게요, 여러분. 엔코더를 납땜을 할게요. 엔코더는 여기에 구멍을 보면은 2개, 3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쉽게 방향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꽉 끼워서 충분히 들어가게 한 다음에 큰 구멍이 쉬우니까 큰 구멍부터 해봅시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가진 건전지 홀더를 납땜을 할 차례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보면 약간 이게 짧기 때문에 조금 더 잘라서 하셔도 되고요. 그럼 훨씬 편할 거예요. 자, 대신에 방향에 꼭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PCB기판에 보면 선생님이 짚고 있는 파워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플러스에 꼭 빨간 전선이 가도록, 그리고 마이너스에 검은 전선이 가도록 납땜을 해줍니다. 약간 구부려 주시면 빠지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검은 전선은 마이너스에 납땜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건전지 홀더 뒤에는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그 껍질을 이렇게 떼서 PCB기판 위에 부착을 해줍니다. 자, 그럼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노브를 엔코더에 끼우시고, 자, 여러분 건전지 홀더를 고정을 시켰으면 마지막으로 아까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고 했던 타이니를 이 소켓에 끼우시면 돼요. 끼우시되 여러분 방향에 꼭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 타이니의 모서리에 보면 반원형으로 움푹 패인 홈이 있어요. 이 홈이 이 노브를 향하도록, 엔코더를 향하도록 껴주셔야 해요.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건전지를 끼워서, 자, 이제 누르면서 빛이 들어오는지 보고 한번 돌려도 보고, 여기서 돌리지가 않네. 자,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자, 여러분 다 한번 완성해 봤나요? 한번 돌려봅시다. 돌리면서 불빛이 잘 나오면 여러분 잘 하신 거고요. 또 이렇게 노브 한번 눌러보면서 불빛이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LED가 나올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한번 누르고 한번 돌려보고, 또 이거 몇 번 누른 다음에 한번 돌려보고 하면 여러분이 각각 다른 문양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선생님이 좀 밝은 곳에서 해서 잘 안 보일 텐데, 여러분은 한번 부모님과 함께 어두운 방에서 돌려보면서 한번 사진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강의는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 9월 28일에 실시간 강의 때 여러분이 만든 키트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잔상효과에 대한 선생님의 원리 설명 한 번 더 숙지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9월 28일에 실시간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안녕히 계세요.